면직물 생산 전문 업체인 경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 알지롱가. 네. 그 회사 사장님이 김준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회장이세요, 그냥. 이거 뭐 폄하 발언 아니고요. 경방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최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상한 인터뷰를 하고 다니십니다. 무슨 인터뷰냐? 지금 경방이 광주에 있는 면사 공장에 있는 어떤 생산 시설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이전 이유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온갖 곳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계세요. 네. 네. 일단 그 종이 지면 중에서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요 주장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받았었고요. 인터넷 매체 중에서는 대부분 경제지들이 또 문화일보 이런 곳들이 열심히 받았으면서 이거를 최저임금을 올려서 건실한 기업가들이 해외로 다 떠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비난의 논리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데요. 사실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아침에 신문 보고 저도 이 보도가 좀 이상해서 체크를 해놓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을 보신 분이 지금 동아일보 보도 좀 거짓말 같은데요.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봤는데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일면 머리 기사로 일단 냈습니다. 제목이요. 큰 따옴표로 인용한 최저임금 너무 올라 이렇게 해놓고 점점점 한국 떠나는 기업들. 헐, 기업들? 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뭐 계속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상장 기업인 경방이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주력 공장 시설의 베트남 이전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등의 여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는 일단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최저임금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 10% 정도로 예상했던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번에 16% 이상 되면서 버티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이전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면 기사랑 이어지는 그 이면 기사의 공통적인 구조는 뭐냐면 이런 최저임금 탓을 하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뒷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정될 것인지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고 걱정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도 보도 제목이 아주 똑같은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점점점 100년 기업 경방이 떠난다. 네, 이거 다 이유가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공장을 경방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전하는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섬유라던가 이런 업계 자체가 해외 공장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요. 대부분은 맞아요. 이미 네. 이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방은 좀 예외인가? 원래 한국에서만 하다가 이제 요번 그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 견뎌서 이제 한번 나가볼까? 라고 판단을 했나? 찾아봤는데요. 일단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경방의 베트남 생산 설비 규모가 국내의 70% 수준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다른 유사 업체들보다 한 10%, 20% 정도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경방이 요번 인상하고는 무관하게 베트남 생산 공장 그 가동에 공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실제로 경방이 베트남 그 투자 허가서를 취득한 게 2008년이에요. 네. 10여 년 전에 이미 투자 허가서를 취득해서 경방 베트남 종속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요 경방 베트남이 2012년도부터 공장 건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2013년도부터는 1공장이 가동이 돼요. 근데 가동을 하니까 너무 흑자가 나는 거야. 확실히 인건비가 10분의 1이니까 네. 너무 흑자가 나니까 늘리자 해서 2차 공장 추가로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7만여 추 공장. 이거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장을 지금 2015년 7월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 속에서도요. 김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섬유 업체들이 국내 설비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2, 3년은 더 두고 보려고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2, 3년 좀 땡겨졌어.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막 쫓겨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눈물에 막 울고 싶은데 네, 뺨을 때렸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경방이 나가는 거는 뭐 쫓겨났다기보다는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나가는 그 해당 업종 스스로 공동- 나가는 거죠. 네.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물론 네. 최저임금이 2, 3년 후라는 게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폭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평균적으로 한 2, 3년 후에 이 정도 성장률을 이렇게 그 올라간 그 네. 기록을 했겠죠. 인상률이 기록이 됐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대로 경방이 공장을 이전한 그 베트남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이거랑은 무관하게 애초에 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트남 수준으로 10분의 1로 끌어내릴까요? 최저임금을 경쟁력을 어떻게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경쟁이 어떻게 해도 경쟁이 안 돼요. 네. 지금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심지어 맞아요. 우리는 네. 인건비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나갑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기업들, 신한 기업들이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무슨 핑계지. 무슨 의미가 네.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요. 지금 보면 경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제조업계 평균 이상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올려왔거든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에요. 네. 말 그대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사원을 계속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업이익이 구조조정을- 나는데. 네, 이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그 정규직 직원이 620명이었는데요. 2016년에는 467명. 어휴, 엄청 줄였네. 한 24% 정도 네. 줄인 거예요. 반면에 계약직 근로자는 2012년에 33명이었거든요. 네. 자, 2016년에는 109명이 됩니다. 다 대체했군요. 네. 비정규직으로. 230%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네.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있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경방이 이 기간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늘린 이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한 6.9%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인상률이어도 이미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해왔던 회사가 네. 마치 그 기사를 보면 막 그런 게 나와요. 경방 회장이 막 우리가 이전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잃을까. 막 우리한테 와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전부터 이미 자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 자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죠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네. 네, 이거는 뭐 거의 네. 악어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형적인 그 나쁜 자본의 모습이죠. 네. 그 얘기해서 뭐 최저임금 요번에 급격한 인상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거니와 이건 사실상 좀 왜곡이다. 호도하고 핑계 내는 거예요. 핑계를 핑계. 대고 있는 원래 것이다. 하고 있었으면서 자르고 있었으면서.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기업들 특히 인건비가 어떤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은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좀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기업에 가해진 압박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면 머리 기사로 따옴표로 따서 이걸 빌미로 최저임금 네. 인상을 비판한다? 네. 이거는 수준 미달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 잡은 거지. 진짜. 거짓말쟁이들. 네. 근데 왜 그런 인터뷰를 근데 왜 최저임금 막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런 거 막 경총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노동자들을 일정 이상 해고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나쁜 선택인지 정부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들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네. 저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분이 좀 총대를 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등이라고 있으니까 네. 뭐 다른 이유도 있다. 전기세도 뭐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공통적인 구조는 뭐냐면 이런 최저임금 탓을 하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뒷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될 것인지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고 걱정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도 보도 제목이 아주 똑같은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100년 기업 경방이 떠난다. 네, 이거 다 이유가 다 최저임금 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공장을 경방이 최저임금 때문에 이전하는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섬유라던가 이런 업계 자체가 해외에 공장을 되게 많이 두고 있어요. 대부분은 맞아요. 이미 네. 이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방은 좀 예외인가? 원래 한국에서만 하다가 이제 요번 그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 견뎌서 이제 한번 나가볼까? 라고 판단을 했나? 찾아봤는데요.
일단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경방의 베트남 생산 설비 규모가 국내의 70% 수준이에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다른 유사 업체들보다 10% 20% 정도 더 높은 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경방이 요번 인상하고는 무관하게 베트남 생산 공장 그 가동에 공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예전부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데요. 사실 이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제 아침에 신문 보고 저도 이 보도 좀 이상해서 체크를 해놓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을 보신 분이 지금 동아일보 보도 좀 거짓말 같은데요. 너무 과장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봤는데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일면 머리 기사로 일단 냈습니다. 제목이요. 큰 따옴표로 인용한 최저임금 너무 올라 이렇게 해놓고 점점점 한국 떠나는 기업들. 헐. 기업들. 네,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뭐 계속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상장 기업인 경방이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주력 공장 시설의 베트남 이전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등의 여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는 일단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최저임금 인상이 겹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 10% 정도로 예상했던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번에 16% 이상 되면서 버티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이전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면 기사랑 이어지는 그 이면 기사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경방이 나가는 거는 뭐 쫓겨났다기보다는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나가는 그 해당 업종 스스로 나가는 거죠. 네.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물론 네. 최저임금이 2, 3년 후라는 게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폭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평균적으로 한 2, 3년 후에 이 정도 성장률을 이렇게 그 올라간 그 네. 기록을 했겠죠. 인상률이 기록이 됐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대로 경방이 공장을 이전한 그 베트남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이거랑은 무관하게 애초에 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트남 수준으로 10분의 1로 끌어내릴까요? 최저임금을 경쟁력을 어떻게도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경쟁이 어떻게 해도 경쟁이 안 돼요. 네. 지금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심지어 맞아요. 우리는 인건비로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나갑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진실한 기업들이 나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핑계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요. 지금 보면 경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제조업계 평균 이상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올려왔거든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에요. 네. 말 그대로. 2013년도부터 면직물 생산 전문 업체인 경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 사장님이 누군지 알지롱가. 그 회사 사장님이 김준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여기 회장이세요, 그냥. 이거 뭐 폄하 발언 아니고요. 경방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최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상한 인터뷰를 하고 다니십니다. 무슨 인터뷰냐? 지금 경방이 광주에 있는 면사 공장에 있는 어떤 생산 시설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이전 이유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것이다라고 온갖 곳에 인터뷰를 하고 다니고 계세요. 네. 네. 일단 그 종이 지면 중에서는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요 주장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받았었고요. 인터넷 매체 중에서는 대부분 경제지들이 또 문화일보 이런 곳들이 열심히 받았으면서 이거를 최저임금을 올려서 건실한 기업가들이 해외로 다 떠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비난의 논리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같은 실제로 경방이 베트남 그 투자 허가서를 취득한 게 2008년이에요. 네. 10여 년 전에 이미 투자 허가서를 취득해서 경방 베트남 종속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요 경방 베트남이 2012년도부터 공장 건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2013년도부터는 1공장이 가동이 돼요. 근데 가동을 하니까 너무 흑자가 나는 거야. 확실히 인건비가 10분의 1이니까 네. 너무 흑자가 나니까 늘리자 해서 2차 공장 추가로 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7만여 추 공장. 이거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공장을 지금 2015년 7월부터 계속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 속에서도요. 김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섬유 업체들이 국내 설비를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네. 2, 3년은 더 두고 보려고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시기의 문제일 뿐 어차피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냥 그게 2, 3년 좀 땡겨졌어. 음, 엄밀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막 쫓겨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눈물에 막 울고 싶은데 네, 뺨을 때렸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